태국 아속 공동체 창시자 포티락 스님이 24회 만해대상 평화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실천 대상에는 산악인 어몽길 씨와 대구 동산병원이, 문예대상에는 김주영 씨와 신달자 씨가 선정됐습니다. 총림의 제도 개선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강원과 유런, 연불원 등을 갖춰야 하는 총림의 요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총림의 임회위원 자격도 대종사에서 전현직 원로의원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태고종 제20세 종정에 지어 스님이 추대됐습니다. 백운 스님의 탄핵 사태로 종정 추대가 미뤄진 지 1년여 만입니다. 앞서 원로회의는 제5대 의장에 전 종회의장 도광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총지종이 전국사원에서 일제히 하반기 49일 불공을 회항했습니다. 양력으로 우람분절을 해탈절로 지내고 있는 총지종은 회항의 공덕이 일체 중생의 성불로 이어지길 기원했습니다. 각자 도생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남북 불교 교류의 방식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 창구를 일원화하고 북한 사찰의 승풍 등 새로운 교류 방식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구독자만 15,000여 명,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수행과 기도 정진의 진솔한 이야기로 전법 포교에 주목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무여 스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만해축전 추진위원회가 올해 만해대상 수상자 5명을 발표했습니다. 평화대상은 태국 아속 공동체 창시자 포티락 스님, 실천대상은 산악인 어몽길 씨와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문예대상은 김주영 소설가와 신달자 시인이 수상했습니다. 첫 소식 최준호 기자입니다. 만해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는 만해대상. 달라이라마, 김대중 전 대통령,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등이 수상할 정도로 권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해축전 추진위원회가 어제 제24회 만해대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평화대상은 태국 아속공동체 창시자 포티락 스님, 실천대상은 산악인 어몽길 씨와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문예대상은 소설가 김주영 씨와 시인 신달자 씨가 공동 수상합니다. 평화대상 수상자 포티락 스님은 태국에서 작사가와 TV 프로그래머로 부와 명성을 누리던 중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를 결행해 무욕과 청빈의 삶을 실천하는 아속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스님들은 하루 일식하며 무소유를 실천하고 제가자들도 탐욕을 떠난 공동체적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실천대상 수상자 어몽길 씨는 산악인이자 장애인과 청소년들을 위한 자비행을 실천하는 자선사업가입니다. 어몽길 휴먼재단을 설립해 네팔 산간 오지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국내 산악인 유가족 지원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상이라기보다도 저 어몽길 휴먼재단이 네팔의 어떤 교육 사업이라든가 국내 여러 가지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 가능한 것이 바로 어몽길 휴먼재단에 후원해 주신 분들, 기부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나눔과 봉사의 어떤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모든 우리 어몽길 휴먼재단의 가족, 함께하는 가족분들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대상을 공동 수상하는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은 코로나19 첫 확산 때 발빠르게 대응해 최전선에서 맞서 싸워온 방역의 최후 보루 역할을 인정받았습니다. 문예대상 수상자 김주영 소설가는 민중의 삶과 당대의 풍속을 탐구해 그리며 한국 문학사에 길이 남을 작품을 다수 발표했고 해외 문학 교류에도 업적을 남겼습니다. 문예대상 공동 수상자 신달자 시인은 사랑, 인생, 존재의 현상과 본성에 관심을 갖고 인간 실존에 관한 탐구를 바탕으로 존재론적에 대한 작품을 써오며 화해와 치유의 시인이라는 별칭과 함께 여성 시의 영역을 당당하게 개척하고 대표해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아직도 울고 있는 아이처럼 울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울음을 그치게 하는 그런 치유의 시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인간에게도 빛이 있고 평화스러운 게 있고 아름다운 게 있고 따뜻하고 이런 걸 또 말해주고 싶어요. 2020 만해대상 시상식은 다음 달 12일 작년에 이어 강원도 인제군 인제 하늘내린 센터에서 거행됩니다.
만해 축전에는 학술 행사, 문화예술 행사와 경연대회, 지역 대동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총림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종원종법을 차례로 검토하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대종사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당연직 임회위원회에서 대종사 재적승을 전 현직 원로의원으로 수정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7대 중앙종회 총림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어제 4차 회의를 열어 총림의 정의를 비롯해 교육법과 선언법 등 총림 관련 종원종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제도 개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총림제도 개선 특위는 총림의 정의와 구성 요건을 가장 먼저 살폈습니다. 총림에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인원도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10명씩 해야 된다면 우리 모순에 빠진단 말이에요. 강원이나 유론이나 연불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인원의 순의 문제든지 이런 거는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건 교육원 그 담당 부서에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절 가능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출가자 감소로 강원과 유런, 연불원 등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위상과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위해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팽팽한 의견 끝에 총림의 정의와 구성 요건은 현행법을 유지하고 교육법의 령을 수정해 선언과 유런 등 총림이 수행기관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용이하도록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역삼적으로는 존치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승가대학 이제 강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교육원하고 그 교육원에서 좀 이 어떤 개정할 부분을 개정하고 그래서 이 총림법하고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이어 임회 구성과 관련해 총림법의 당연직 임회위원도 일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임회에서 어떤 안건을 주요 안건을 상정을 해야 되는데 대종사분들이 너무 많다 보면 임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됩니다. 성원이 안 되버립니다. 인원을 제한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현직 원로원으로 축소를 한다든지. 대종사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임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림법 14조 당연직 임회위원회에서 법계 대종사인 재적승을 전현직 원로위원으로 변경하는 데 우선 뜻을 모았습니다. 특위는 총림의 정의와 구성 요건, 임회 구성 등을 살핀 데 이어 다음 회의에서 방장의 권한 등을 논의하기로 하며 11월 종회 상정을 목표로 총림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불자들의 승려 복지기금과 100만 원력 결집불사 모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윤봉 불자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승려 복지기금 500만 원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김윤봉 불자는 2017년 조계종 29회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군법당 건립 등 군포교 활동도 매진하며 보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원행 스님은 승보공양과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는 김윤봉 불자의 뜻을 받아 기금을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행단체 무설회도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회장 이채순 불자는 불자로서의 삶을 진솔하게 담아낸 신행수기 봉정함으로 제7회 신행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인 총무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불교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불자들이라며 불자로서의 수행을 끝까지 이어가 주길 당부했습니다. 태고종 제20세 종정에 금둔사 조실 지어 스님이 추대됐습니다. 1년 넘게 미뤄졌던 제5대 원로회의도 개원법회를 열고 새 의장의 도광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남사 만세루에 태고종 원로 스님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새 원로회의 구성을 마친 태고종이 제5대 원로회의 개원법회를 어제 순천 서남사에서 봉행했습니다. 원로회의는 이날 1년 3개월 만에 공석이었던 제20세 종정에 지어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불교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 우리 선조사 스님 또는 부처님으로부터 이어온 우리 법맥 이것에 대한 지침을 바로 세워서 지어 스님은 1956년 서남사에서
지우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62년 묵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서남사 주지와 태고종 중앙선원장, 서남사 부방장을 거쳐 1979년 금둔사를 복원해 조실로 주석하고 있습니다. 원로웨이는 종단 안정과 화합을 위해 공석인 종정 스님을 하루빨리 취대해달라며 금둔사 조실 지여 스님을 추천한 총무원의 요청에 공감하고 이같이 추대했습니다. 종단의 종정 스님은 아무래도 선방에서 좀 공부도 하셨고 하늘에 살았던 분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역근 스님을 했으면 어쩌냐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원로웨이는 종정 추대에 앞서 새 의장의 전 중앙종회 의장 도강 스님을, 수석 부의장의 대은 스님, 차석 부의장의 설운 스님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도강 스님은 의장직을 놓고 청봉 스님과 입하전으로 치러진 투표회에서 각 10표씩 같은 표를 얻었지만 범납순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의장으로 결정됐습니다. 도강 스님은 1969년에 득도계를 받으시고 청봉 스님은 1974년에 득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강 스님 당선되었어요. 선포합니다. 원로웨이가 1년 3개월 만에 종정 지여 스님을 추대하면서 태고종이 종도 간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음력 7월 보름은 우란분절 혹은 백중이라고 하는데요. 양력으로 종단 행사를 하고 있는 총지종은 양력 7월 15일을 해탈절로 봉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을 하반기 49일 불공의 회양일로 지정해 기도의 공덕이 일체 중생에게 회양되길 소원합니다. 하경목 기자가 회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총지사 서원당에 옷만이 밤매움 육자진언의 염송소리가 가득합니다. 교도들은 코로나19로 불공 시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염송과 기도에 집중합니다. 한국밀교의 양대 종단 중 하나인 불교 총지종이 어제 총본산인 총지사를 비롯해 전국 사원에서 하반기 49일 불공을 회양했습니다. 교도들은 기도의 공덕이 일체 중생에게 회양돼 해탈 열반하길 소원했습니다. 일체 중생이 구경 성불하도록 마음을 공덕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회양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오늘 이제 우리 상반기, 하반기 불공, 또 우리 해탈절이라는데 회양한 날입니다. 오늘이. 불교계에서 음력 7월 보름을 우란분절로 법회를 봉행하는 데 반해 불교 총지종은 양력 7월 15일을 선망 부모의 해탈을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해탈절로 지정해 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에 2차례 49일 동안 진행하는 불공 중 하반기 49일 불공의 회양일을 해탈절에 맞춰 함께 봉행합니다. 총지종 종령 법공대종사는 앞서 자성일 법문을 통해 하반기 49일 불공의 회양법회는 코로나 시국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불공이자 법회라며 개인과 사회 모두가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자 부처님의 제자로 일체 중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의 소멸과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탈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소원했습니다. 총지사 주교 원당정사 역시 이날 회양법회에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상하반기 불공에 동참한 교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원당정사는 49일 불공은 전도몽상의 자신을 청정한 부처님의 세계로 이끄는 정진이라며 그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돌리는 것이 우란분절을 맞는 교도들의 마음가짐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진행자들은 49일 동안 참 열심히 덕분에 또 49일 또 이 코로나 덕분에 또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또 수행하게 돼서 이족바람이라 잘 닦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우리는 이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히 조심하시고. 코로나 시국의 고통을 기도로 이겨내고 있는 총지종 교도들은 선망 부모를 건져내는 망자의 해탈은 물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에서 해탈하기를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불교계의 남북 교류 방식은 타 종교와 비교했을 때 각자 도생의 방식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화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북한 사찰의 고승, 승풍, 창건 목적 등 연결고리를 잇는 것에서 새로운 교류 방식의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민간 교류인 불교 교류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는 어제 서울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남북불교 교류 및 북한불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호국불교 연구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평화통일불교협회에서 오랫동안 실무를 맡아온 이지범 고려대장경 연구소장은 이날 남북불교 교류의 패러다임과 실천적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불교계의 교류 방식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각 종교계의 대북교류 방식을 비교한 이 소장은 불교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와 국내 각 종단, 불교단체, 해외 사찰과 개인 등이 다대일 방식으로 교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이 결국 각자 도생 형태를 이루어 각 단체의 교류 사업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의 경우 천주교 주교회의가 대북교류를 총괄하고 개신교의 경우 국내 개신교 단체와 해외 연합체가 병렬적으로 교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책은 하나인데 우리는 여러 단체다라는 의미의 다대일이라는 제가 개념을 쓴 거고요. 대화 창구를 일어날 수 있는 협의체라든지 논의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종단에서 해야 됨에도 그런 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범 소장은 포교를 부정하는 북한의 종교 정책을 감안할 때 과거 연고나 선점에 의한 포교 전략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남북 관계에서 종교 교류가 포교를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교류 방식 또한 현실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는 사찰의 고승, 승풍, 창건 목적 등 연결고리를 잇는 것에서 새로운 교류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준비 과정은 지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종단이라든지 불교단체가 그동안의 역할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준비 과정이 정부를 좀 추동시켜내고 또 북한 불교가 활동할 수 있는 평화의 반경을 넓히는 작업들을 했을 때 남북 불교 교류가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세미나에는 이지범 소장 외에 이병욱 고려대 강사, 고영섭 동국대 교수, 유근자 동국대 초빙 교수, 백창호 한국전통등 연구원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불교의 남북통일관, 금강산의 불교신행, 남북교류의 역사적 연결고리, 남북한 전통 등 비교를 주제로 한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현대사회와 불교라는 호국불교 연구사업 일환으로 세미나를 기획한 불교사회연구소는 남북교류에 대한 연구 토대를 마련하길 기대했습니다. 남북불교 교류의 다가올 미래를 앞당겨 보면서 이에 대한 전망과 불교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남북불교 교류에 대한 장기적 실천 과제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성찰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종단이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사찰 추가 복원과 공동사업 추진 등 계획을 발표한 데 맞춰 추가적인 세미나를 통해 실천 과제를 모색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스님이 있습니다. BTN 불교 라디오 DJ 무여 스님인데요. 유튜브 무여 스님 TV 구독자는 15,000명이 넘습니다. 무여 스님은 전국 곳곳에 사찰을 다니며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전국 사찰을 소개하고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역사와 문화를 알립니다. 우리나라의 사찰은 많은 이야깃거리와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며 오랜 역사 속에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스님들과 만나고 수행과 포교, 기도 정진하는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기도 합니다. 무여 스님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무여 스님 TV. 스님은 BTN 불교 라디오에서 허밍 라디오 무여입니다를 통해 매주 월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무여 스님은 유튜브 상에서도 대중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불교를 쉽게 재미있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좋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화를 통해서 불교를 좀 포교를 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여 스님은 기다리는 불교가 아닌 다가가는 불교가 돼야 한다는 원력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젊은 세대에 맞는 불교 관련 창작물이 많지 않았고 또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포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20편이 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고 구독자가 1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더욱더 원력을 가지고 제가 하는 일을 수행 삼아서 또 진짜 공부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수행 아닌 일이 없는데 제가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는 전부 다 진짜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스님은 기획부터 편집, 자막까지 혼자 거의 모든 작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를 완성하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편 포교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스님은 즐겁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 또한 수행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 위에 또 많은 분들이 불교 문화, 또 사찰, 모든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더 많은 콘텐츠들이 제작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님 최초로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 실버 버튼을 받고 싶다는 무여 스님. 대중들에게 불교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친절하고 따뜻한 불교를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불교 미술의 백미로 꼽히는 고려 불화는 희귀성과 함께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것으로 유명한데요. 불모 조일학 작가가 님에게 가는 길을 주제로 고려 불화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화폭을 장식한 관세음 보살이 자비로운 모습으로 누군가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합장을 한 채 허리를 굽힌 선제동자는 보살도를 구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끊임없는 눈빛을 교류합니다. 완벽에 가까운 도상과 구성을 넘어 깨달음의 경지를 예술로 승화한 수월 관음도입니다. 고려불화 재현에 힘쓰고 있는 불모 조일학 작가의 님에게 가는 길 개인전. 서양 화가였던 작가는 일순간 고려불화에 매료돼 20여 년간 불교 예술의 길을 걸어왔고 수행일치의 마음으로 개인사도 극복하며 작품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LA와 뉴욕 등지의 갤러리에서 초대전과 시연회를 열고 고려불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세계 속에 알리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행과 그림이 같아지는 어떤 경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붓을 딱 들면 일단은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무념무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장르라고 생각해요. 전시장은 비교적 적은 작품임에도 고려불화를 향한 작가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 경신사 소장 수월 관음도를 세로 1.6m로 축소 모사했는데 관음보살의 우아한 기풍은 물론 보배관에 앉은 아미타불과 전신을 휘감은 투명사라 등 세밀한 표현이 주를 이루며 높은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더불어 촛불꽃 광배의 형상을 지니며 정병의 물을 버드나무 잎에 묻혀 선제동자에게 흩뿌리는 장면이 인상적인 양류 관음도와 수많은 부처님이 화폭에 담겨 작가의 불신과 수행력으로 재탄생한 15,000불도 역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700년 전에 어떤 그 시간을 거슬러가는 느낌을 주려고 제가 그 공간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요. 곡선으로 좀 더 많이 처리하고 눈매도 원만하게 하고 표정도 원만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이외에도 작가 특유의 드로잉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데 꽃과 새싹, 봄비 등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기반으로 불교의 선과 코로나 사태 속 따스한 위로를 선사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어려울 때 부처님의 어떤 가피력과 또 이제 이렇게 자연의 어떤 그 큰 힘, 그런 힘 앞에서 작은 나 자신을 발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편안해진다면 매 순간의 붓질이 기도가 된다며 고려불화의 정수를 담아내고 있는 조일학 작가. 불모의 내적 성찰과 미의 본질을 느낄 수 있는 전시는 서울 아트로직 스페이스에서 오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일봉 성교종 제주 종무원장 제법 스님이 봉사의 삶을 담은 화보집을 발간했습니다. 지난 10일 제주 아라동에서 봉행된 출판기념회는 스님과 제가자들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하며 진행됐습니다. 출가에서부터 무료 요양원 설립, 만덕 봉사 대상 수상 등 스님의 봉사 일대기가 담긴 화보집은 참석 4부대 중 모두에게 큰 기감이 됐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